헬마우 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 보낼 헬마우스입니다. 오늘 급하게 좀 저희가 모였는데요, 조선족 게이트인지 차이나 게이트인지 개 나발인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한테 메일이 이렇게 물밀듯이 한 건만 가지고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거를 그냥 카톡 찌라시로 엄청나게 받아들 보셨을 텐데 내용 보면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한국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음모가 진행 중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은 이미 중국의 꼭두각시야. 게다가 한국의 국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다 속고 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조선족들이 있다 이겁니다. 조선족들이. 저는 요번 사건을 보고 약간 우리 채널에 무게감을 좀 느꼈는데, 아니 막 후배들 친구들이 야 너네 헬마우스 하지 않냐,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라, 이거 지금 너무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믿고 있다. 저거 사실 막상 메이저 매체에서 다루려면 너무 짜쳐.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아니 이게 구라라는 걸 알겠어. 근데 옆에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씨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를? 이게 보면 이게 딱 봐도 구라잖아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애매하거든. 이게 애매하거든. 그럴 때 바로 헬마우스가 출동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그 글, 하필이면 그 글이 다른 데도 아니고 DC 인사이드의 우한 마이너 갤러리에 올라온 그 글, 하필 거기에 올라왔어요. 또 문제의 그 글을 같이 읽어보면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선족이라는 건 그 누구도 모른다. 점점. 난 조선족 사회에서 살지를 않으니까. 점점. 아래 내가 단 댓글 타고 가면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냥 비밀로 하려다가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들이 안쓰러워서 밝힌다. 이게 너무 내용이 후덜덜하지 않습니까? 인구 5천만 선진국 대한민국을 잡아먹는 이 무시무시한 음모.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급의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야. 중국과 한국을 둘러싼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자기만 안다는 거야. 도대체 어떤 급의 인물이야? 조선족 커뮤니티 활동도 안 한다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수뇌부의 폭로면은 아니 활동을 안 하신대잖아. 근데 폭로가 아니고 활동을 안 하신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자기가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다 알게 됐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떤 단체 채팅방이야? 나는 우리 업무 단체 채팅방도 다 읽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런 걸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믿고 싶은 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하간 믿고 싶은 걸 믿는 또 하나의 거대 조직, 민족 정론지 뉴델리에서 낼름 받아가지고 이걸 기사화를 그대로 해주셨고요. 이걸 받아서 이상한 매체들이 마치 이게 무슨 논란이 있는 것처럼 떠듭니다. 중계 보도를 해가지고 어뷰징 장사를 해요. 그렇게 하면 없던 논란이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거를 그대로 극우 가짜뉴스 애들이 유튜브에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또 확성기 역할을 하죠. 한나절 만에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논란이라는 게 갑자기 논란으로 짠! 탄생을 하는 이 과정. 이 과정 전체가 여러분 생중계로 보신 어떻게 가짜뉴스는 만들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구피디도 사실 요런 과정 잘 알지 않나? 사실 이 정도 급이면은 전담팀 꾸려가지고 이게 사실의 의혹이 좀 일말이라도 있다면은 이게 취재를 들어가야 돼요. 그치,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대박 정보니까. 근데 이게 안 봐도 봤는데 어떤 식으로 봤냐면은 이런 커뮤니티에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딱 제목만 딱 해가지고 딱 올려. 이게 뭐냐면 이게 캡처 몇 개 해가지고 온라인 팀에서 하거든요. 전형적으로 트래픽 하나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수천 개의 기사 중에서 하나 걸려라. 낚시하는 거잖아 이게. 자, 그렇다면 실제 내용은 과연 신빙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먼저 얘네들이 지금 소위 이제 차이나 게이트라고 하면서 막 퍼뜨리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조선족들이 이 트래픽을 완전 점령을 했다 이거예요. 댓글 다는 거 다 조선족이고 이 트래픽 만들어서 청와대 청원글 조작하는 거 다 조선족이고 중국인 애들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지들이 요런 캡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반대라는 그 청와대 청원글에 중국인들이 개입해가지고 조작 투표를 했다는 거야. 이런 중국어 메시지가 카톡창이나 라인창에 이런 데 쫙 돌고 나서 청와대에 들어오는 중국 IP가 70%가 넘게, 무려 70%가 넘게 폭증을 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완전 난리 났어. 중국인들이 완전 청와대 점령했네 라고 할 줄 알았습니까? 그 옆에 네가 그 캡처해온 거 그 숫자를 좀 잘 봐봐. 폭증해서 1.74%잖아. 이걸로 뭘 할 수 있니 도대체? 네 말대로 하면은 그 중국보다 더 높은 게 미국이야. 1.88%지. 문재인 대통령 옹호한다고 미국 CIA가 재미교포 동원해가지고 청원 댓글 조작질 하는 거냐 지금? 이게 사실은 진짜 엉뚱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 청원글에 지들 맘에 안 드는 거 올라올 때마다 조작서를 꺼내요. 얘네들이 작년 4월에도 한 번 있었어.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이 100만 넘어가니까 갑자기 이거 베트남에서 가짜 IP 동원해가지고 이거 조작하는 거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캡처를 막 띄우고 막 그랬어요. 2000%인가 막 올랐대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쟤네들이 캡처한 저게 뭐냐면 시밀러웹이라는 겁니다. 해당 사이트의 트래픽을 분석해주는
비즈니스용 그 사이트야. 근데 여기는 실시간 트래픽 분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말이죠, 한 달 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당연한 게 온라인 광고에 관련된 이제 어떤 참고가 되려면은 안정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방금 트래픽 가지고 분석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 옛날 거야. 한 달 전 트래픽을 갖고 와가지고 문재인 탄핵 반대에 애들이 막 와가지고 이거 좋아요 찍는다, 이거 찬성 찍는다. 그럼 쟤네들 얘기대로라면은 중국인들이 이 청원글이 올라올 거라는 사실을 한 달 전에 알고 타임머신을 타고 와가지고 지금 막 이거 찬성을 누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네이버 댓글 막 갖고 와가지고 막 이거 다 조작한 거다, 이거 중국어로 쓰여진 거 봐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이버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직접 밝혔어. 그거 2018년 거래 임마. 2018년 동계올림픽 때 지들이 이제 심판 판정에 불만 있으니까 몰려와가지고 했던 거래잖아. 그리고 말이야, 네이버 댓글에서 중국 쪽에 그 비중이 0.4% 0.5%밖에 안 된대. 이걸로 도대체 뭘 하니? 이어서 개소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립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산 미포항에 중국 제철소 건립, 전라 광양에 중국 알루미늄 공장 건립, 전기차 전량이 중국산,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지원금도 주고, 태양광 패널, 세종시 스마트 시티, 중국 1대1로 지금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우연이겠어? 중국은 이번에 한국전력도 손에 넣는다. 한국은 지금 극한의 위기에 놓여 있다. 무서워. 어떡하지? 큰일 났어. 한국 경제가 지금 중국한테 다 넘어가게 생겼어. 라고 할 줄 알았니, 이 멍청아? 네가 나열한 내용들은 심지어 그 각각의 단어들마다 결이 다 달라. 사실관계가 전혀 틀리고 다 다른 얘기들을 그냥 줄줄줄줄줄 나열만 해놓으면 이게 다 말이 되는 줄 알아. 네가 성재준이야? 부산에 중국 제철소 들어온다는 얘기 제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요거 본 것 같아요. 광양에 알루미늄 공장 들어온다는 거, 요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뭡니까? 이런 걸 니네 인터넷 월드, 일베 월드 말고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리얼 월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자체의 해외 투자 유치라고 한단다. 이거 지자체에는 엄청 호재다 얘들아. 이게 뭐냐, 현대차가 미국 엘라바마에다가 자동차 공장 짓는 거, 롯데케미칼이 미국 루이지애나에다가 석유화학 공장 짓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야. 해외 투자예요. 심지어 이런 거 유치하잖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 박수 쳐줘. Lotte Group's recent investment of $3.1 billion in Louisiana. And Chairman Shin Dongbin, I think he's here. There you are. Hyundai, Samsung, CJ, and SK. Where's SK? Thank you very much.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해외 투자를 유치해서 공장이 짓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일자리야. 그 지역에 돈이 풀려요. 서로 너도 나도 하려고 하는 게 이거거든. 물론 한국의 다른 기업, 다른 지자체 입장에서는 새 공장이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미국 공장이든 중국 공장이든 일본 공장이든 마찬가지의 갈등 요소는 숨어 있죠. 그건 별개지만 니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경제 식민지가 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중국 국내에서 난리나, 공장 뜯어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국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중일 제조업 밸류 체인으로 묶여있는 나라의 뉴스를 조금이라도 봤으면 할 수 없는 개소리야. 일베에서 정치를 배운 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자, 그럼 전기차하고 태양광 패널은 어떠냐? 요런 기사 제가 찾았습니다. 이것도 산업의 문제예요. 중국이 전기차하고 태양광 패널 쪽에서 경쟁력 확보한 거 다 알고 있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 엄청나게 지원금을 쏟아부어가지고 그 정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그래서 전기차 전량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기사를 똑바로 안 봐서 오해를 하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전기버스라는 것 자체가 상업적 보급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블룸버그였나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전기버스 시장의 점유율이 중국이 한 99%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직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야. 근데 같은 기사의 내용을 훑어보면 한국 시장에서 작년에 팔린 전기버스가 140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62대만 중국 차라 이거야. 50%가 안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럭저럭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 패널, 물론 이 분야에서도 중국산이 싸니까 잘 팔리긴 하지. 하지만 역시 기사를 똑바로 안 본 겁니다. 한국에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 중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6%라고 해요. 엄청나 보이죠? 근데 이게 수입되는 것들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야. 국내산까지 다 포함된 국내의 전체 태양광 모듈 시장, 거기서는 국산이 중국산을 압도합니다. 한 번도 50% 이상을 뺏겨본 적이 없어. 심지어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는 70% 이상이 국산이야.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세종시하고 1대1로? 자, 이 기사 보세요. 세종시가 일종의 자매 지자체인 중국의 이제 구이저우성, 여기랑 협력 관계를 넓혀가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거예요. 아니, 이런 거 한두 번 봐? 서울시도 맨날 이런 거 하잖아. 그거예요 이게. 세종시가 가장 최근에 우호협정 맺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터키 앙카라주의 앙카라시다. 거기도 행정수도거든. 그럼 이것도 1대1로니? 한국
한국전력 얘기. 얘가 실제로는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 같은 데서 일해본 적이 없는 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전혀 모르거든. 한전에서 완도하고 제주 사이에 새로운 해저 케이블을 설치를 합니다. 전기선을 까는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기업의 자격 요건을 조금 넓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혹시나 중국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기획재정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 얘기는 뭐냐? 이거 기준에도 안 맞는 중국 업체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한다. 중국한테 다 넘겨주겠다는 거 아니냐? 야! 한국전력 이제 중국한테 넘어가는 거야? 아까 그 친구가 분명히 얘기했죠? 한국전력 중국 손에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쫄린다 이거예요. 쫄린다. 전선을 까는데 돈 너무 많이 든다 이거야. 한국전력 적자도 많은데 기왕이면은 좀 싸게 그 입찰을 할 수 있는 중국 업체도 끼워 넣으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입찰할 기업의 범주를 넓히겠다는 그런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 싼 중국산 쓰고 싶다 이거예요. 돈 없으니까. 그냥 공사 발주와 관련된 얘기야. 뭐가 넘어가기는. 심지어 이거는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는 거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 이야. 갑이 누구냐? 갑이 한국전력이야 이 멍청아. 이해를 못하냐 그렇게. 보신 것처럼 엄청 엉성한 제목 낚시질이에요 이게 언뜻 보면 연결관계가 있는 거지 아무 상관이 없어.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 다 틀린 얘기야. 사람들이 실제로는 뭔가를 자세하게 찾아보지 않는다는 그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바쁘니까 한국 사람들 얼마나 바빠. 하지만 나는 바빠도 다 찾아본다고 이 새끼야. 이 긴 글에 헛소리가 아닌 게 한 대목도 없는데. 자, 제일 황당한 대목 한번 뽑아드릴게요. 문재인은 지난 대선 때 조선족 댓글 선동 부대원들의 도움과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대통령 당선이 됐고 그 빚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선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같은 건데? 너 임마 일베에서 정치 배우면 안 된다고. 신문을 봐 신문을.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게 재보궐선거야. 한국은 보기보다 도덕적으로 매우 취약한 나라다. 비리에 익숙해져 있다. 그걸 당연히 여긴다. 1998년 김대중 당선과 노무현 당선, 중국 공산당도 같이 개입돼 있다. 전자 개표기로 부정선거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민주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전자 개표기를 만들었다. 조작할 수 있는 기기를 일부러 만들었다. 김대중 당선은 이 새끼 1997년이야. 정신 차려라. 좀 찾아보는 성의를 보여. 그러니까 한국 선거는 죄다 중국인들이 조작했다. 다 주물럭주물럭했다. 깨알같이 2007년에 이명박 당선된 대선하고 2012년에 박근혜 당선된 대선은 실패했다. 하필이면 민정당 계열들이 당선될 때만 힘을 못 쓰고 지들이 다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야. 전자기표기까지 지들 맘대로 하기 위해서 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어떡하나. 한국은 전자개표기의 수출국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지 않아요. 자, 일단 이 글을 쓰신 그 일베로께서 연식이 별로 그렇게 안 되시는 것 같아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1997년에는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같으면 중국 국적이 남의 나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때 그럴 때가 아니야. 그때가 개혁 개방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한국이랑 수교가 91년이에요. 그 남의 나라에 그 참견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그때가. 아니 그리고 모든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데 어떨 땐 진보가 이기고 어떨 땐 보수가 이겨. 그럼 도대체 무슨 영문이야? 너무 티나게 이기면은 너무 민주당만 일방적으로 이길 것 같으면 안 되니까 그냥 한 번씩 그냥 번갈아서 이기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계속 이게 정권 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 졸라 민주적인데? 조선족이 중국 선거도 좀 조작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러면? 그렇게 여론 조작해가지고 한국을 장악할 수 있을 레벨이면 왜 한국 같은 걸 건드려? 일본어 잡아뜨리시지 그냥. 자, 그리고 저 개표 부정 얘기. 특히 저 전자 개표기 가지고 시비 거는 거 아주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알아? 2002년 대선. 그걸 가지고 한나라당에서 했다. 한나라당에서. 그때는 무려 대법원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수개표를 다시 했어. 1000만 표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개소리였지. 한나라당에서 그 소송 비용 5억인가 들어간 거 다 물어주고 그냥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저런 얘기가 나오냐면 전자개표기라는 거에 대해서 뭔지도 몰라. 전자개표기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 기계인지도 아예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투표나 개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지가 원하지 않는 정치적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할 거냐라고 하면 이거 다 부정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지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자개표기라는 존재. 하이테크놀로지는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에는 뭔가 조작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자, 막상 개표 과정을 꼼꼼하게 뜯어보면 저런 소리 하기 힘들어요. 자, 흔히 전자개표기라고 불리는 기계는 말이죠. 실제 명칭은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그게 카운팅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투표 용지를 분류하는 거야. 100개 단위로. 지폐 다발 그 세는 거 있지. 은행 가면 그거랑 똑같아. 작동 원리가 같아. 그래서 선관위에서 맨날 억울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야. 이게 무슨 네트워크가 연결돼가지고 컴퓨터랑 연결된 기계가 아니다. 일괄적으로 뭐 해킹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맨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고. 자, 개표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일단
개표 관리원이 그 용지를 쫙 모아가지고 투표지 분류기에 넣어 100장 단위로 분류해서 이게 묶어 이제 그거를. 그럼 그거를 심사 집계부에서 봐가지고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숫자가 제대로 분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쫙 봐.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개수기로 확인해 숫자를 세. 그걸 갖고 선관위 위원들은 후보자별로 득표 수를 다시 검열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작업 과정을 다 거쳐.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공정이 각 당에서 파견한 선거 참관인들에 의해서 지켜보는 속에서 진행이 된다 이거예요. 여당만 나가고 야당만 나가고 그게 아니야. 각 당에서 다 보내. 왜냐면 서로 못 믿으니까. 이러다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거 무효표는 애매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싸워 참관인들끼리. 그 과정에서 무슨 조작을 하냐 이거를. 니들은 말이야 그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 하다못해 총학생회 선거에도 애들 엄청 달라붙어가지고 난리야. 한국이 그런 게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는 나라인데. 왜냐면 한국은 옛날에 그것 때문에 한번 몇 번씩이나 나라가 뒤집어졌던 나라기 때문에 투표나 개표 과정에 대해서는 한국은 정말 결벽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 중국이 개입을 한다? 아니 어떻게 개입을 해? 이 모든 사람을 다 매수를 하냐?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 다 매수를 해? 수십만 명을 이 과정에 개입하는 모든 사람을, 게다가 비밀이 새나갈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이 중에 아무도 양심적 고백을 안 해. 단 한 명도. 게다가 그거를 조선족 커뮤니티에서 활동도 안 하는 조선족은 막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비밀이 새나가진 않아. 아니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 아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되려면 도대체 한꺼번에 몇 명을 속여야 되냐고.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지들끼리 돌리는 자료가 있어. 심지어 이건 그림이에요. 내가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원래 원자료 위에다가 그 빨간색으로 지가 이렇게 그 쳐놓은 거 있지. 300만 명 이거 쳐놓은 거 그것만 합성한 거야. 내가 봤을 땐 저 원 그림 그린 사람이 보면 존나 개빡칠 거야. 저러라고 그린 게 아닐 텐데 분명히. 도대체 어디서 뭘 보고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 조선족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발급하는 가짜 신분증으로 무려 100만 명이 각각 3개씩 신분증을 받아가지고 300만 명의 신규 유권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사람들 다 바보가 되는 거야. 한국의 입국 절차, 한국의 신분증 제도, 한국의 유권자 획정 과정, 투개표 과정 등등등등 국가의 골간이 되는 이 모든 시스템을 한 번에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이거 완벽한 탁상 홈런이거든. 음모론에서 제일 허술한 게 뭐냐면 지 말이 맞으려면 동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보가 돼야 되는지를 생각을 못해. 봐봐 여러분, 이 그림대로 되려면 말이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냐면 말을 완벽하게 잘 듣고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불법적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실상 특수요원 수준의 조선족 100만 명이 일단 필요합니다. 내부 고발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양심 없는 국정원 요원들 최소한 수십 명 수백 명 단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국정원 요원들은 말이죠, 심지어 신분증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뭐 법무부나 행정안전부나 이런 기관들까지도 완벽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야 돼. 게다가 300만 명이나 되는 유권자 집단이 갑자기 뿅 생겼는데 선관위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아야 돼. 이게 있을 수 있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음모론을 그냥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지 생각에는 선거를 조작하려면 한 300만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300만 명이라는 건 말이죠,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인구 숫자랑 똑같습니다. 297만 명이야. 똑같아. 그리고 340만 명이 부산시의 규모랑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큰 광역시 넘버 2, 넘버 3랑 비슷한 수준의 그런 수준의 유권자 집단이 갑자기 생겨야 돼. 근데 이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면 뭐냐면 300만 명을 통째로 유권자 명단을 바꿔치기해야 돼. 그래서 투표를 못하게 된 300만 명이 갑자기 생겨야 돼. 게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가 투표를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어디 가서 떠벌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파묻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아니 그리고 제일 웃긴 게 뭐냐면 2017년 대선 때 국정원이 누구 손아귀에 있었냐? 박근혜 때 아니야, 박근혜 때. 그때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댓글 조작하고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감옥 간 사람들이 있던 국정원이야 그게. 그 국정원 사람들이 문재인을 위해서, 야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을 불살라가지고 중국 공안이랑 음모를 꾸며가지고 300만 유권자를 동원해서 문재인을 당선시키겠다. 그리고 난 감옥에 가야지? 이랬겠냐 이 새끼야? 정신을 차려! 문학에 보면 소설 속 등장인물의 지능은 결코 소설가의 지능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딱 이런 거죠. 음모론의 수준이라는 거는 음모론을 만들어 놓은 놈의 지능을 넘어설 수 없다. 너무 수준이 낮아. 봐봐, 생각을 해봐. 중국 공산당이 국가 단위로 벌이는 이 공작에 대해서 미국 CIA나 뭐 영국의 MI6나 이런 정보기관들이나 국내외 유수의 언론 매체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눈치를 못 채고 있고, 조선족 커뮤니티에서는 막상 활동하지도 않는다는 어떤 특정 조선족 개인, 그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
아니 도대체 이 조선족이 누구길래 그 대단한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만 알고 있냐고. 중국 공산당 서기장 정도 되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음모론이라는 건 말이죠, 단 한 개도 성립되기가 어려운 수십 개의 가정을 완벽하게 맞아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돼. 그런데도 저 음모론자들은 말이지, 없는 사실을 증명하라, 부존재의 증명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블릿 PC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 아니 그걸 내가 왜 대? 조작이 안 됐는데 없는 걸 왜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 태블릿 PC가 조작됐으면 네가 증명을 해야지. 조작이 안 됐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조작이 안 됐는데 애초에 뭘 증명을 해? 저 조선족의 고백이라는 뻘글에도 그놈의 태블릿 PC 조작설이 또 나와요. 이미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까지 가가지고 사실관계는 이미 확인이 끝난 거, 그거를 계속 저러고 있는 거야 쟤네들은. 그러니까 이미 사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있으면은 금세 저런 것들이 그냥 버섯 포자처럼, 곰팡이 포자처럼 스멀스멀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장판 뜯고 벽지 뜯으면서 저 곰팡이 포자 새끼들하고 팡이제로 갖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러분의 팡이제로 헬머스였습니다. 구독은 동지, 제보는 템플, 멤버십은 동료. 헤이야!